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아빠표 수학 5월달 아빠표 수학 진행 과정에 대해서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자, 지난번에 3월달에 아마 아빠표 수학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서 이제 제 자녀들 학습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이 둘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최상위까지 디딤돌 기본하고 최상위 딱 두 권씩만 해서 5학년 1학기하고 5학년 2학기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5학년이죠, 5학년. 5학년이라서 선행을 더 이상 나가진 않고, 제가 이제 경시대회 준비를 시킨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경시대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시키느냐라고 하면, 기출문제집을 풀리는데, 이제 사고력 수학하고 기출문제집을 같이 풀립니다. 이 기출문제집은 구성대 경시대 기출문제집, 지금은 이름이 좀 바뀌어서 전국 수학학력 경시대회 뭐 이렇게 문제집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홈페이지 들어가면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풀리고 있고요. 경시대회를 나가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누차 많이 강조했듯이 이제 문제 해결력을 극대화시키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어려운 문제를 오랫동안 집중해서 푸는 게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경시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운 문제를 집중해서 풀게 되고요. 경시대회에 나가서도 90분 동안 어려운 문제를 이것저것 궁리하면서 풀게 되죠. 그러면서 수학적 문제 해결 능력이 질적으로 이제 변화되게끔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경시대회를 저는 이제 항상 추천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경시대회는 이제 어떻게 준비를 시키느냐, 그 기출문제집을 가지고 한 회분을 복사를 해줘요. 한 회분은 30문제로 돼 있고 제한 시간은 90분인데 저는 이제 시간은 좀 충분히 여유있게 줍니다. 풀 수 있는 만큼. 왜냐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입상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문제의 능력을 올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충분히 자기가 풀 수 있을 만큼 시간을 줍니다. 저는 자녀들을 현재 수학을 첫째하고 둘째 같은 경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2시간 30분씩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숙제나 그런 거 없이 그냥 2시간 30분 공부를 시키니까 이제 일주일 기준으로 하면 2시간 30분 곱하기 5 하면 5, 20, 대충 한 5, 30, 13시간 30분 나오나요? 하여튼 그 정도 이제 시키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이제 시키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첫째 날에 얘가 이제 2시간 30분 동안 문제를 풉니다. 문제를 풀고 이제 거의 다 풀어요. 다 풀면 이제 제가 채점을 해주죠. 그러면 뭐 많이 틀리죠. 그럼 둘째 날에는 2시간 30분 동안 이제 고칩니다. 고칠 때는 혼자 고치는 게 좀 힘들다 그러면 초등학교 6학년인 언니랑 같이 고치라고 시킵니다. 그럼 언니 같은 경우는 어차피 수학 공부를 저는 시간 단위로 시키기 때문에 자기가 2시간 30분 동안의 수학을 그냥 이 문제를 같이 푸는데 투자라는 거기 때문에 크게 불만을 가지지 않고 같이 이제 틀렸던 문제들만 다음날 2시간 30분 동안 둘이 막 토론도 하고 이것저것 하면서 좀 풉니다. 그러면 이제 좀 어느 정도 또 몇 문제가 또 맞아요. 그 다음에 그 셋째 날, 그 다음날부터는 그래도 못 푼 문제들을 가지고 또 다시 풀리죠. 그러면 이제 둘째 혼자 이제 또 풀고 2시간 반 동안 풀고 안 되는 것들은 그때부터 힌트를 조금씩 줍니다. 그때부터 힌트를 조금씩 주면서 풀리면 제가 이제 시켜봤더니 이게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 총 4일 걸리더라고요. 4일. 그러니까 4일이니까 2시간 30분씩 4일이니까 총 10시간이 걸리는 셈이죠. 10시간. 총 4일에 걸쳐서 1회분 30문제를 완성을 합니다. 거의 이제 가르쳐 주는 거를 굉장히 제가 자제하고 혼자 풀 수 있도록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주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이제 일주일에 하루 남는 시간에는 이제 사고력 수학을 좀 풀리는 그런 구조로 이제 공부를 시키고 있죠. 그래서 지금 5학년 과정이 마무리가 돼서 되게 여유 있게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충분히 고민해서 풀 수 있게끔 시간들을 제가 보장해 줄 수 있어서 굉장히 이제 개인적으로는 기쁜 상태예요. 제가 이제 수학 실력이 가장 높이 올라갈 때가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고민할 때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과목은 어떤 풀이나 혹은 지식을
전달하거나 혹은 얘가 그거를 많이 알게끔 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풀이나 지식을 많이 아는 거 가지고 수학 실력이 늘진 않고요. 풀이 같은 거를 스스로 찾아내는 능력이 있어야 이제 수학 실력이 늘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모르는 문제를 풀이를 친절하게 설명을 해서 어떻게 푸는지 이런 지식들을 전달하는 것들은 수학 실력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혼자서 최대한 이 풀이들을 풀어나가게끔 이렇게 유도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문제를 풀 때는 뭐 문제 출제 의도를 잘못 읽어가지고 뻘짓도 해요. 막 이렇게 풀라는 건데 막 다르게 해가지고 나열도 하고 뭐도 하고 그래서 한 3, 40분 동안 한 문제 가지고 뻘짓도 하고 그러는데 그냥 냅둡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하면서 자기의 온갖 머리 사고력을 확장시켜 가면서 연습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자, 학원을 안 보내시고 이제 저와 같이 이렇게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를 시키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수학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시간 단위로 시키는 것들이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시켜봤더니 얘네들이 어려운 문제를 푸는데 오랜 시간을 투자하는 거를 뭐 싫어하지 않고 이게 양 단위로 시키면 어려운 문제는 빨리 지문해서 끝내려고 하잖아요. 그러지 않고 그냥 오랫동안 고민하고 자기가 풀고 오늘 뭐 두 문제만 풀었어도 뭐 상관이 없잖아요. 시간은 다 채웠으니까. 그래서 시간 단위로 시키는 것들이 초등학교 때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학원에서 지도를 하다 보면 굉장히 뛰어난 능력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이렇게 오는데 굉장히 이제 무리한 선행들을 나가고 꼼꼼하게 교재도 안 풀고 뭐 심화책도 두세 권씩 다 이게 가지고 있는데 뭐 건너뛰기도 하고 어딘 별표만 쳐놓고 오답도 안 하고 뭐 지문으로 거의 해결하고 이런 식으로 안 좋은 습관으로 공부를 해서 자기 어떤 잠재력들이 발현이 안 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어떤 습관을 가지고 얘네들이 지도하는가가 앞으로 이후에 수학 실력을 만드는데 크게 좌우를 하니까 올바른 방식으로 공부를 시켰으면 하고요. 이 고등학생들만 돼도 시간이 바빠서 지문을 하면 저는 거의 이렇게 못 가르쳐줘요. 이렇게 이제 뭐 힌트를 주거나 너가 생각해 보거나 뭐 이런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20문제 지문을 하면 그냥 다 풀어줍니다. 다 풀어줘요. 다 풀어주면서도 제 경험상 그렇게 풀어주고 지식을 전달하고 풀이를 알려주는 것들이 수학 실력 향상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워낙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 알려주긴 하지만 얘네들의 어떤 질적인 수학 실력의 변화에는 한계가 있는 거죠. 계속 그렇게 알려주면 암기하듯이 그것들을 오답을 엄청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암기를 해야 되고 문제해결 능력은 형성이 안 되다 보니까 또 다른 문제집에서 계속 끝없는 문제집을 계속 풀면서 그 풀이들을 다 암기해야 되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학부모님들도 좀 이렇게 올바른 방식으로 이렇게 공부를 시켜 나가서 효율적인 수학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자녀들을 지도를 했으면 합니다.